우울증, 공황 장애, 무엇이 과연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애들레이드 아저씨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동안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인간 심리 및 행동 양식을 인간 본성에 의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내 과학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쉽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보통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보링할 수가 있는데, 저같이 이제 가방끈 짧은 사람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놓아서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람들 이제 서열 본능과 우울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특히 재밌게 읽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저자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응 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책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연구소를 운영하는 김태흥 소장입니다. 저는 원래 감정노동에 대한 강의를 오래 했었는데요. 사실 이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여러 가지 학문으로 다루다 보니까 인간이 왜 가끔씩 미쳐버리는지, 또 이성을 잃어버리는지, 또 삶의 목적도 모르고 정신없이 왜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공부하고 강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쭉 읽어봤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이 인간 서열에 대한 그 본능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울증 얘기인데, 먼저 우울증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대에 생긴 병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원시 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던 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실제로 그 우울증에 지금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마치 그 우울증에 걸려 약물 치료를 받으면은 그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까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울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화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또 냉정하게 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우울증이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결과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꿈속에, 거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행복해, 우리는 정말 좋은 사이야, 뭐 이러면서 나의 현실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꿈을 만들고 그런 것 속에 이제 우리가 거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스토리텔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닥쳤을 때, 또 현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의 위치와 사회를 좀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게 이제 심화되면 바로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나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알고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한데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뇌가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눈을 가졌을 때 그게 바로 우울증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우울증은요,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원시 사회에서도 다 발견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개를 키워보셨겠지만 개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개도 우울증에 걸리고 혼자서 이제 외로워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개도 실제로 우울증 약 처방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건 뭐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 모든 그 고등 동물들 또 원시 시대 골고루 갖고 있는 거고 이게 뭐 무슨 몹쓸 병이 아니고 오히려 나와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어떤 그런 뇌의 작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대해서 따로 치료법 같은 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실이 우울증은 이 일반 상담 심리와 신경정신과의 아주 치열한 시장 쟁탈전 속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한쪽 그 상담 심리 쪽에서는 우울증은 어떤 인간 내면의 문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뭐 상처나 아니면 나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상담으로 또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상담 심리 쪽이라면 신경정신학 쪽은 그게 아니고 정신신경학 쪽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냐. 우울증은 그 뇌 속의 호르몬의 문제다. 특히 세로토닌이 좀 부족해서 세로토닌 활성화가 덜 돼 생기는 문제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는 전두엽에 세로토닌 활성화하는 그런 약을 처방하는 걸로 그렇게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에서도 크게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다. 자존감의 문제다. 우리 내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문제를 상담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축이 하나 있고, 신경정신과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다. 라는 쪽이 또 한 축이 있는데, 양쪽 다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정신과 쪽에서는 잘못하면 약물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세로토닌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약들에 굉장히 많이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우울증 약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의 약 그 배만 불려주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수천만 명에 놓여 있다고 하죠. 일종의 마약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우울증 약 같은 거를 너무 깊이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자살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마치 그 자기 자유의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약물 중독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탤런트 그 최진실 씨, 최진실 씨부터 최진실 씨 남편 그 동생까지 쭉 그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내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추적을 했었는데 동일한 신경정신과에서 졸피뎀이라는 그런 약을 그 처방받은 그런 것을 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졸피뎀은 물론 이제 수면 유도제긴 하지만 우울증 치료에 같이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졸피뎀에 중독이 많이 되면 자기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밤중에 일어나서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약물만으로도 또 인간의 마음을 조절한다는 것이 그런 그 위험성도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그리고 좀 재밌게 또 읽었던 부분, 이제 서열 본능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막 생각을 안 했어요. 막 서열 따지고 제가 위로 올라가고 그런 거.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서열이 올라갈수록 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서열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불행 지수가 높아지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레벨이 올라간다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러면 인간은 뭐 이렇게 계속 서열 싸움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과연 이제 인간을 뭘로 볼 거냐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우리가 그런 그 고유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주 그런 멋진 문화를 만들고 무슨 과학을 만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등한 존재냐, 아니면 다른 동물과 똑같이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한 거냐라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많은 과학들, 뇌과학들이나 진화심리학들은 인간도 역시 그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관점에
학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서열이라는 것은 그 번식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거든요. 그 일반적인 동물의 세계에서 서열이 높은 동물은 무조건 번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서열이 낮은 동물들은 거의 뭐 번식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집단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군집생하는 동물들, 인간을 비롯해서 서열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데 인간은 그게 이제 심리적 서열로까지 막 이게 진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과시욕, 막 비싼 명품이나 뭐 비싼 옷으로 막 자기가 굉장히 또는 돈도 없으면서 굉장히 비싼 차를 할부로 외제차를 사가지고서는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차거지, 카푸어라고 하죠. 그렇죠. 카푸어 막 외제차 막 할부금도 못 뽑아가지고 거의 차 거지가 돼가고 있지만 왜 그 비싼 벤츠나 이런 걸 원룸에 살면서 그런 걸 사는가? 그걸 서열이라는 걸로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서열이 굉장히 높아진, 심리적 서열이 높아진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연애나 또 여성을 만나는 또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여성은 또 명품을 걸침으로써 거꾸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서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서열 그러면 군대에서 계급 또 회사에서 직급 이런 것도 서열 그런 건 우리가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그 사치 이런 것도 다 서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도로에서 다른 차가 추월하면은 막 못 참고 막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다른 차가 추월하는 순간 막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것도 서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가 추월하는 순간 서열이 뒤로 밀려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 코티졸이라는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를 마비시키고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이라는 것만 잘 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한 7, 80%는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나의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마음의 작용인 줄 알았더니 결국 인간도 이런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했었고 그런 본능 때문에 이런 서열 본능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좀 인간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서열에서 많이 뒤쳐져서 화가 났을 때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하면 제가 이런 화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아, 이게 결국 나의 동물적인 본능이었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으면은 그런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이게. 사실 이 서열 본능이나 이제 우울증에 말고도 다른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은데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우리 소장님, 뭐 다른 책도 뭐 쓰신 게 예전에 있으시다고? 원래는 제가 네. 이 감정노동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 감정노동의 진실이라는 책을 한 4년 전에 써서 이제 상당히 국내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이 책도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감정노동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책, 인간의 거의 모든 문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서열이나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서부터 죽음까지도 한번 골고루 다뤄본 그런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쓰신 책인가요? 또 첫 번째 책은 있는데요. 세 번째 쓴 책입니다. 세 번째군요. 아무튼,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인터뷰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